10대 청소년 닌자 거북이 형제들이 뉴욕의 거리를 배경으로 액션을 펼치는 어드벤처 영화 닌자 터틀 뮤턴트 대수동에 관한 10가지 잡식 지금 시작합니다. 닌자 거북이는 1983년 원작자 케빈 이스터번과 피터 레이드의 스튜디오에서 우연처럼 탄생했는데요. 이소룡의 오랜 팬이었던 케빈 이스터번은 이소룡이 동물이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안대를 쓰고 팔에는 쌍절곤을 두른 채 똑바로 서 있는 거북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닌자 거북이 캐릭터에 살을 붙이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어린 시절 친구들을 떠올리며 각각 개성 넘치는 성격을 부여했죠. 평소 예술사에 관심이 많던 이스터먼의 의견으로 르네상스 화가들의 이름을 붙여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 도나텔로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1984년 닌자 거북이의 첫 번째 코믹북이 만들어졌고 1987년에는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1990년대 세 편의 실사 영화를 시작으로 첫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닌자 거북이 TMNT, 2010년대 마이클 베이가 제작한 두 편의 실사 영화까지 지금까지 극장용으로 만들어진 닌자 거북이 작품은 총 6편인데요. 이번 닌자 터틀 뮤턴트 대수동을 제작한 배우 세스 로건은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1987년에 나왔는데 5살이었다. 내 나이 또래가 딱 좋아하도록 만들어진 작품이었다라고 언급했죠. 판권을 보유한 파라마운트에서 닌자 거북이의 제작을 논의하자고 연락받았을 때 세스 로건은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는 원제인 티네이지 뮤턴트 닌자 터틀스라는 제목을 보면 10대가 들어갔다. 제목을 이루는 단어 중 가장 간과되었던 부분이 10대라고 생각했고 진정한 10대 정신으로 무장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40년 전 닌자 거북이가 처음 탄생했을 때처럼 위트와 열정이 담긴 새로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제작자 세스 로건과 에반 골드버그는 규칙을 과감하게 깨부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했는데요. 이런 조건에 맞는 적임자가 바로 미첼 가족과 기계 전쟁의 제프 로우 감독이었습니다. 미첼 가족과 기계 전쟁은 로봇의 공격에 맞서 세상을 구하는 어느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표면상으로는 로봇의 침공을 다루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며 변화하는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았죠. 닌자 터틀 뮤턴트 대수동의 프로듀서 제임스 위버는 제프 로우 감독의 자유로운 창작과 유머러스한 표현 방식, 영화에 담긴 정서가 닌자 거북이 영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닌자 터틀 뮤턴트 대소동 역시 가족과 외부 세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으려고 애쓰는 아웃사이더 청소년 넷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죠. 제프 로우 감독은 제작 과정에서 팀원들에게 핵심 원칙 단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전에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거라면 그것과는 다르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감독은 학교에서 배웠던 건 모두 제쳐두고 규칙을 전부 다시 쓴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어 그는 CG 영화처럼 매끄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주인공들처럼 재미있고 예측 불가능한 느낌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며 마치 10대 청소년들이 그린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다. 고등학교 때 끄적이던 낙서처럼 모습도 이상하고 원근법도 엉망이지만 언제나 진정성이 느껴지던 그림들 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릭터 작업 책임자 앵클루어 루루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손으로 그려야 했다고 밝혔죠. 그는 CG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다. 불, 물과 같은 요소, 합성 배경과 같은 부분을 손으로 작업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카메라의 움직임도 독특한 방식을 취했는데요. 초반에는 마치 10대 청소년들이 찍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핸드헬드 방식으로 크게 흔들리는 듯하게 연출했습니다. 반면 스토리가 전개되고 주인공들이 성장하면서는 비주얼도 그에 맞게 변화하죠. 10대 청소년의 닌자 거북이들을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작진은 모두 10대 배우를 캐스팅했는데요. 제프 로우 감독은 배우들의 에너지와 케미스트리를 영화에 완전하게 담아내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흔히 애니메이션 영화는 배우들이 각자 대사를 따로 녹음하죠.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작업하는 데 있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프 로우 감독은 그런 규칙을 몰아내고 배우들이 함께 대사를 녹음하도록 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틀을 깨부수는 가장 창의적인 결정을 할 순간이었다고 덧붙였죠. 제작진은 배우들을 녹음 스튜디오에 반원형으로 배치한 뒤 즉흥적으로 연기하게 했는데요. 서로 농담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재미있고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도록 한 것이었죠.
농담 하나라도 더 살려서 영화 최종본에 넣기 위해 테이크 사이에 배우들이 떠드는 소리를 포함해 모든 걸 녹음했습니다. 제프 로우 감독은 편집 과정은 아주 느리고 꼼꼼하게 진행됐다. 여러 차례에 걸쳐 녹음했는데 방대하게 쌓인 분량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 대사가 더욱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작업 과정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레오나르도 역의 니콜라스 칸투는 부스에 녹음하려고 모였을 때 다른 배우들을 처음 대면했다. 다 같이 녹음하기로 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프 로우 감독은 촬영 방식에 대한 영감을 주고자 다양한 작품들을 참고했는데요. 특히 영화 속 가장 인상적인 액션인 긴 복도를 따라 도나텔로가 장봉을 활용한 전투 장면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의 장도리 장면에서 영감을 받았고, 다큐멘터리처럼 실제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한 건 스파이크 존즈 감독에게서 영향을 받았죠. 또한 영화 속 다양한 롱테이크 장면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이투마마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투마마는 성에 눈을 뜬 10대 청소년의 성장담을 로드무비의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었죠. 이런 영화들로 감독은 마치 관객들이 영화 속 인물들과 함께하는 경험 속의 몰입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인내심 강하고 현명한 성격의 G4부 스플린터는 뉴욕 하수구에 떨어진 거북이 네 형제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는데요.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닌자수를 배우고 가르치는 스플린터의 목소리는 성룡이 맡았습니다. 무술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에 성룡만큼 적합한 배우가 없었다고 설명한 제작자 에반 골드버그는 성룡의 엄청난 팬이라서 그를 꼭 캐스팅하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제프 로우 감독은 성룡에게 스플린터를 맡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했죠. 그렇게 목소리 출연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영화에는 본격적으로 성룡이 주연으로 등장한 첫 작품 조수개초의 일부 장면이 닌자술 연습 푸티지 영상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아미로 등장하는 도나텔로는 벨소리로 BTS의 버터를 사용하는데요. 닌자 거북이가 연구실에서 붙잡히는 위기에 몰리고 BTS를 실물로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도나텔로가 말하자, 레오나르도는 우리가 노래 불러줄게라며 버터를 엉망진창으로 부르며 웃음을 자아내죠. 이에 영화 공식 SNS는 정국씨가 이 작품을 보질 않길 바란다라는 농담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작품에는 포넌 블런즈의 왓츠업 같은 히트곡이나 고닌자고로 유명한 닌자 거북이2의 삽입곡 마닐라 아이스의 닌자랩 등이 이스터에그처럼 등장하죠. 미스터리한 녹색 액체 우주로 인해 인간형 파리가 된 돌연변이 슈퍼플라이 역할은 1000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고를 올린 뮤지션이자 배우인 아이스 큐브가 맡았습니다. 슈퍼플라이는 닌자 거북이들을 잡은 후 아이스티의 노래 Six in the Morning의 첫 소절 6시 내 문 앞에 경찰이 있다라는 대사를 읽는데요. 이 대사는 아이스 큐브의 친구인 래퍼 아이스티에 대한 오마주로 그가 소속했던 그룹 NWA는 Six in the Morning의 답가로 보이즈 인 더 후드를 내놓은 바 있죠. 닌자 거북이들은 인간들의 세상을 기웃고 있던 중 야외 사냥 행사를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보던 영화는 존 휴즈 감독의 페리스의 해방이었습니다. 장난이 넘치는 3명의 10대 청소년들의 하루 일탈을 담은 작품으로 이는 일탈을 꿈꾸는 닌자 거북이들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었죠. 이 밖에도 영화는 슈렉, 라따뚜이 같은 캐릭터를 언급하거나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헐크 이야기, 그리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했던 3명의 크리스 유머,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시리즈에 대한 내용 등 다양한 대중문화 레퍼런스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닌자 터틀 뮤턴트 대소동에 관한 여기까지 잡지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